EJ 네, 이제 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 후 재해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담이 그냥 약간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분이 특히 저항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내담자분이 굉장히 침착하고 네. 감정의 변화, 네. 동요 같은 것들이 거의 없이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멍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엔 감수성도 네. 꽤 훌륭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겠죠. 나로 살고 싶다. 네. 선생님 상담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2부 그 분석 편에서 너무 한 방향으로 한 호흡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좀 옆에서 보기에는 좀 들어서 제가 사실 좀 일부러 그렇게 한 면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아도 남의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을 고민으로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좀 그렇게 했던 거는 완전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하나를 좀 확실하게 좀 깨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뭐, 해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제이님이 갖고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볼까요? 어떤지? 뭘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하고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갈등도 하고 그러다가 뭐 점수 맞춰서 또 이제 아버지 미대 가겠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깨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서 거기에서 또 이제 방황 아닌 방황도 하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냥 현실에 열심히 적응하려고 해서 결국은 취업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또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 내가 계속 이 업종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할 것 같다 하는 자각을 하면서 굉장한 고민 끝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미대를 진학을 하고 그걸 또 마치고 이제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야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자기의 진로를 바꿔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거 이 둘 사이의 비교 그러면서도 계속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상담 진행도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를 이제 내 길이라고 선택을 했었던 그 이전의 삶과 그렇죠. 그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내 삶이라고 살았던 그 시간이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른데 네. 제이님이 네.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서 그것이 다르다고 별로 이렇게 지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데 지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 기저에는 그런데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각을 안 거죠. 하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계속 어릴 때부터 쭉 가져왔던 완벽주의는 못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마저도 이건 뭐 일상 아무나 느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 그런 것처럼요. 실제로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이님이 20대 그 대학을 갈 때 나 미대 가고 싶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뜻을 꺾어야 됐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라 하나의 어엿한 성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변화된 건데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지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바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이전에 했고 있었던 고민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계속 그걸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끔하게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과 비슷해요. 감기가 걸리잖아요? 낫잖아요? 또 걸렸다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를 완전히 낫다면 감기가 다시 안 걸릴 텐데 자꾸 걸리는 거 보니까 나는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지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가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고 있고 그거를 계속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너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네, 너무 야박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된 게 결국에는 뭐 가지고 있는 뭐 고정관념, 기준, 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이상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는 인생은 이러해야 돼. 그러니까 영감, 그럼 뭐 대단한 것이어야 되고 뭐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기준. 그 영감이라는 게 뭐 우주를 쨍하고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라는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지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을 끄집어 봐라. 했을 때 처음에 아프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묘사가 달라졌잖아요. 이때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아프다 했을 때는 그냥 표면만 스쳐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교육되어진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아프다. 자동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였죠. 네. 근데 그 들여다보면 다르거든요. 묘한 느낌이 있거든. 그게 오감 명상이잖아요. 오감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험해보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안내를 했었던 부분이죠.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참나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깊은 속마음이나 진심 같은 것들, 본심 같은 것들을 그거를 알아채 가는 거, 그거를 깨달아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방편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보는 것과 자기 느낌을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변화라든가 실제로 호흡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되어지는 거요? 네네. 우리는 무엇이 교육됐을까요? 어른들 말씀은 잘 들어야 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나 뭐 나누기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자기한테 기준을 두고 내면에 초점을 두고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되거나 한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내면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디서 들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될 때 허허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방세님은 또 어떻게도 얘기를 했냐면 머리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또 안내가 있기도 했었어요. 실전적으로는 그렇죠. 네. 아니 머리로 깨달아 알아야 뭔가 느낌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머리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로 깨달아 안다라는 알았다라고 하는 게 생길까요? 제대로 알았다 하는 거요? 네. 잘못된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알았다라고 하는 값도 계속 틀리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잘못된 값을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머리로 깨달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입하는 값 자체는 그건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험 같은 거니까 그것을 풀어가는 공식, 해석 방식이나 판단 방식 같은 거죠. 이제 그것에 오류가 있을 경우 완벽주의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답이 엉뚱하게 나오죠. 근데 저도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해서 알아낸 이 답이 정답일까 오답일까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거. 어떤 걸 가지고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바른 답을 찾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요? 뭔데요? 제대로 된 정답을 알았을 때 느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가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머리로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결국에는 가슴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제대로 알았느냐 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인지적인 판단과 정서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달라질 뿐인 거지. 그러면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라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면 인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것도 반드시 위험하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맹신이죠, 맹신. 뭐 감이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촉이 그래, 뭐 이런 것들. 촉이 그래, 감이 그래, 내 직감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결론은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반응이 함께 갈 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징해야 된다 그러죠. 네. 분명해야 돼요. 그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이제 아까 그 제인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하나 떠올랐는데 어떤 화가가 이 화가는 그 자연이라는 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다들 그 감탄을 해요. 그 색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이 색을 만들어내냐. 솔직히 이 색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삶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시골 깡촌에서 살면서 본 거라고는 숲과 나무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느끼고 내 몸으로 채색이 되었던 그 색깔을 자기는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영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으로 들어온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 자체가 영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갖다 말로 전달하든가 해석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든가 하는 능력은 없는 거죠. 네. 난 내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이 장면에서 엉뚱하게 대장금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홍시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왜 홍시라고 무슨 대답하기가 어렵사옵니다. 그게 딱 떠오르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사실은 우리가 좀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를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참 이 분업사회라는 게 왜 그 바둑 같은 것도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해설 잘하지 않거든요. 네. 해설 잘하는 사람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달되는 발전되는 능력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제이님 이제 사례를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제이님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예술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때 그 영감이라는 거, 왜 나한테는 그 대단한 영감이라는 게 오지 않는 건가? 그리고 내가 예술적인 이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또 너무나도 언밸런스한 나 자신을 보고 이렇게 지내니까 지금 애들 벌어먹여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통합되지 않은 것이 사실 오늘 상담 안에서 이제 삶에서 녹아나는 이런 부분이고 이 삶이 결국에는 그림과 별로 별개가 또 아니더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제 통합되어서 과연 제이님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지도 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던 작업은 네. 이제 좀 정교한 수술을 많이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고 보여주니까 네. 그 제이님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네. 통찰을 해내서 네. 이제 본인의 표현으로는 뭐 다 구름이 거친 건 아니었지만 네. 줄기 어디로 뻗쳤는지 이런 걸 봤다. 어떻게 생겼는지 봤다. 이거 사실 굉장한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네. 아, 화가는 화가구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그렇죠.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잔잔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지만 네. 오늘 상담은 뭔가 깊은 어떤 예술적인 감성이 통한 네. 저도 제가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저도 예술적인 감성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있어요. 감이 그래요. 그건 참 설명하기 어렵네. 인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으면 통합되지 않습니다. 아, 네. 참 위험한 일이에요. 머리만 너무 깨어 있어도 그건 굉장히 드라이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그 정서적인 부분만 너무 발달해 있게 되면 그거를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네, 푹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과연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에서 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예. 제가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참나온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계속 호흡 강조를 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정말 호흡을 느끼면서 숨의 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숨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고 고르게 그렇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변화가 있게 되거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포착되는 그 순간에 호흡의 변화를 통해서 이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거기에 대처 방식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있게 되면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느낌을 어떻게 가지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정서와 인지가 통합적으로 통합된 채로 그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민해서 생각해낸 이 답이 정답이냐 아니냐를 보통 사람 알아내기 굉장히 거죠? 힘들지만 네. 예, 호흡이 고르고 마음이 상쾌하고 개운한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호흡이 불규칙하든가 마음이 찜찜함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외면했던가 부분적으로 봤던가 잘못 봤던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 그러하다 하는 거죠. 네. 숨이라는 게 굉장히 참 솔직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몸이 좋고 안 좋고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인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이런 부분을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 순간에 숨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 백선생 집밥 백선생 네. 맞는 간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넣으면 맛있다 그러대? 아닙니다. 요리를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럼 맞는 간장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집밥 백선생만의 맞는 간장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하고 그걸 어떤 그 농도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백선생만의 그런 노하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만의 노하우라고 하더라도 그 네. 사람은 그것을 맞는 간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걸 넣으면 맛있어지는 네. 그런 것처럼 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네. 맞는 간장이 들어가서 맛있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뭐 그렇겠네요. 예, 달라진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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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친 김에 그 오감 명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오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감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네. 이 오감. 네네. 이 5 감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양념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맛을 느낀다 할 때 그 진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정말 안고가 없는 거죠, 찐빵에. 근데 이 오감 명상이 오각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시각과 청각과 이런 모든 그게 내 안으로 가기보다는 사실 바깥으로 뚫려 있는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바깥의 네.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청각도 그렇고 청각도 바깥의 것들을 네, 듣게 네. 되고 미각도 역시 네, 네, 네. 촉각도 마찬가지죠. 후각도 마찬가지죠. 네. 외부 대상을 느끼다 보니까 네. 자꾸 바깥으로 그 대상에 네. 향하게 되죠. 예. 근데 여기서 그 오감 명상, 감각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나의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 이것에 포인트를 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끄달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대상에 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내가 느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감각 명상의 핵심이고요. 이건 오감 명상을 잘하게 되면은 뭘 보더라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끌려가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럼 마음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은 채로 그 느낌들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갖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오감 명상을 실천해보는 한 가지 그 방법으로 땅콩 명상을 안내를 하거든요. 땅콩 명상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땅콩을 건포도 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그 방법론이 이제 땅콩이 보통 사람들이 내 입 안에 있는 게 채 넘어가기도 전에 또 그 다음 땅콩을 집어서 입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땅콩을 집어서 입에 넣고 이 땅콩이 목을 다 넘긴 후에 그 다음에 땅콩을 집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집어버리기 때문에.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느끼면서. 네. 그래서 땅콩이 내 목을 다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땅콩을 집는 거 이게 땅콩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절제라는 건 필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각을 최대한대로 일깨워가지고 뭘 보더라도 그걸 풍부하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얻어내자 이겁니다. 지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앞에 땅콩이 놓여 있다면 과연 내가 땅콩을 다 넘긴 후에 땅콩을 집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콩이 있는데 계속 또 다음 땅콩을 입 안에 넣고 있는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밥을 넣고서 씹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얼마큼 충분히 느끼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윤정 선생님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밥을 빨리 허겁지겁 먹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해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한 템포 조금 늦춰보시고요. 조금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답니다.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가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해 봐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같은 원리죠. 네. 오늘 이렇게 그 제이님 사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뭐 예술적 감각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는 시간이 됐네요. 우리 이 상담의 영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상담 후 재해석하는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더 많은 사연과 더 풍부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And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There's only so much I can take, and I just gotta let it go. And who knows, I might feel better, yeah, if I don't
nothing more to say. And in a funny way